나를 인정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법. 후회와 자책감 놓아주기. 아들이 10대 후반쯤에 내게 물었다. 팔에 문신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다. 내 대답은 이랬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신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몸이 늙어서 문신한 북두칠성의 국자가 숟가락이 된다거나 뱀이 지렁이가 된다던데. 우리는 키득거렸고 아들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했다. 내 말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지금까지 문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금은 좀 후회가 된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뜻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였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은폐된 권위라고 한다. 게다가 이 장에서 말하려는 바인 후회해도 괜찮아와 정반대되는 신념이다. 지금 와서 보니 좀 더 성숙하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때 나의 의식 수준에서의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인다.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뻔뻔함을 발휘하는 중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그때 싫다고 거절했다면, 그때 제대로 지랄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기는 감정, 바로 후회다. 후회는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되씹는 사고 과정, 즉 반추에서 나온다.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가?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인가? 후회가 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번 장에서는 자기 수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후회라는 감정에 관하여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부정, 혼란, 처벌의 무한 반복.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한 조사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소개한다. 후회 영역 순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 경력, 연애, 자식 교육, 자아, 휴가, 경제, 가족, 건강, 친구의 순이다. 후회 영역의 1위와 2위가 교육과 경력인데 더 많이 공부했더라면, 다른 일을 택했더라면 같은 일을 평생 후회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고 스트레스 받는 돈과 인간관계는 순위 뒤쪽으로 밀려 있고 심지어 그것들은 빠르면 몇 달, 늦어도 몇 년이면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뼈저리게 하는 후회에는 일관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부정이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동생의 사고를 막아보고자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상처 줬던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문제 그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에는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빠져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은 혼란스러움이다.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야? 귀신에게 홀렸는지, 뇌가 잠시 정지되었었는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다. 여기에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향한 공감은 없다. 후회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처벌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당해뒀어 라고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다. 확실히 알아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독백을 끊임없이 뱉어내면서 자신을 문 밖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보속이다. 보속이란 같은 일에 강박적이고 지속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부정, 혼란, 처벌을 무한 반복한다는 뜻이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자동 인형처럼 똑같이 후회의 태엽을 감게 된다. 후회란 괴로운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상황을 원천 봉쇄하거나 후회하는 자신을 다시 비난하려 한다.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후회하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후회란 한마디로 내 탓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탓이란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내 탓이 아닌 순수한 자기 비난을 뜻한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다니 난 진짜 안 돼. 와 같은 태도로 말이다. 후회와 뗄 수 없는 감정인 자책감은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하다며 비난하는 마음이다. 정말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감을 붙들고서 앞으로도 계속 괴롭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후회로 자책할 때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자기 비난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발전을 도모하는 반성이나 의식 성장을 도와주는 자아 성찰은 자기 비난과 다르다. 자기 비난은 순전히 자신을 향한 삿대질이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기 비난은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자신은 그렇게 뻔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기 비난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비난하는 내면의 아픔을 느껴보라. 그 내면의 신음을 들어보라. 내가 나에게 들이대는 손가락질과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는 스스로 영혼에 상처 입히는 행위다. 자기 비난을 거두는 일이 양심적으로 찝찝한가? 사실 그 양심도 난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야 라는 외침인 것을 아는가? 대신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거구나. 욕먹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던 거구나. 나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상처를 입은 거였구나.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보듬어 줄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지레 스스로 비난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할 일이다. 후회에 대응하는 방법. 자기 비난으로 자신의 영혼에 상처 입히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면 후회하고 자책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단순한 진리다. 하지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러 인생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이 들면 괴로움도 크기에 그만큼 후회와 자책을 끊어내기가 힘들다.
그래도 지난 일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괴로움에 나를 가둬놓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말라며 자신을 벌주었을지 모른다. 그동안 괴로웠던 것으로 죗값을 치렀다. 아니, 어쩌면 죄 지은 바도 없을지 모른다. 이제는 괴로움을 놓아주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흘려보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자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모두 뇌의 같은 부분에서 인지된다.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다. 그러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 옆구리가 시리다.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은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는 후회와 자책으로 아프지 마라. 이미 넘어져 버린 과거의 나를 문제 삼지 마라. 넘어진 것도 속상한데 왜 넘어졌냐고 타박하니 실로 괴로웠던 건 억울하고 서운한 나 자신일 것이다. 넘어진 이에게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고 비난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다.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거나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두 방법 모두 혼자가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다. 괜찮냐고 물어주고 그가 얼마나 놀랐고 아팠는지 털어놓는다면 그의 얘기를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면 된다. 우리가 후회에 대응하는 방법도 똑같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내가 욕심부려서 그런 일을 당했지.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당신의 여린 영혼에 훈수 두지 마라. 실패를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지난 일, 그리고 과거의 나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잘 되지 못했던 그 일은 아마도 상황적으로 안 될 일, 기질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일,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들은 애초부터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어서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행위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는 마음도 함께 내어주자. 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부렸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무례하고 오만했던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음을 깨끗이 혹은 냉철하게 인정할 필요도 있다. 이때는 특정한 그 일을 실패한 것이지 잘못 산 인생이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다면 달랐을 거야 따위의 생각은 우리가 불완전하며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더 괴로워 자책감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면의 공허감, 중요한 뭔가가 빠지거나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충분하지 못한 느낌, 즉 이런 자아 결핍감은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경험하는 정서 상태다. 자신에게 솔직할수록 자아 결핍감도 서서히 사라진다. 가끔 생기는 성공과 성취의 순간만을 쫓느라
삶의 대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오점 없는 선택과 빈틈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 즉 되지도 않을 일에 애를 쓰니 삶은 또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살다 보면 후회도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행동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후회가 덜 남는다. 인생은 실행 취소가 안 된다. 그냥 후회 좀 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반성하거나 비판하지도 마라.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일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긍정해보자. 불완전함을 사랑하라. 우리의 선택은 늘 최선이었다. 과거를 곰곰이 되짚어보니 도저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거기까지가 바로 최선이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니까 지난 일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는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그 일을 이미 겪어봤기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거라고. 남는 장사다. 과거의 나는 지금보다 더 여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더 적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함의 증거물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내용물일 뿐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변화할지 머물러 있을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가? 그래도 괜찮다. 아쉬움이 없는 삶이란 것도 가능하지 않으니 아쉬운 대로 바람드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자. 아쉬움은 자기 비난이나 자책과 다르다. 비난이나 자책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판단이고 아쉬움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니 이제 가슴으로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미 내 삶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지나갔음을 담담히 인정해보자. 후회의 덫에 갇혀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향유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번 글쓰기에서는 가시지 않는 후회와 자책의 장면들을 만나보려 한다. 왜 다시 끄집어내야 하냐고? 그러게 말이다. 정말 다시 들여다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거나 화가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당장 보기 싫어 묻어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니 문제다. 감추고 묻어둔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 어느 순간 더욱 사납게 달려들게 돼 있다. 그러니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렵고 미숙해서,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던 그 일로 더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이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일단 지금 할 일은 내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하고 좀 뻔뻔하게 굴어보는 거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 내가 괜찮다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할까?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내용 중
후회와 자책감 놓아주기, 나를 인정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내가 후회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동시에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알아보고 시작할 걸.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걸.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참아볼 걸. 저자의 말처럼 후회 뒤에는 전부 내 탓을 하는 마음이 뒤따른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후회하는 일을 했구나 하는 내 탓.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뒤에는 내가 고칠 부분을 먼저 찾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지런히 움직이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 기준에서 최선이었다는 점이에요. 분명 고민을 했으니 고민한 결과대로 행동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 성적표가 나오는 것처럼 점수를 매기고 틀린 것인지 알지만 시작할 때는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결과를 떠나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그 결과만 보지 않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은 없었나? 전부 힘든 과정이었나? 라고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에 뿌듯함과 행복함을 찾습니다. 분명 결과처럼 후회되는 과정은 적었겠지요. 왜냐하면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멈췄을 테니까요. 이렇게 결과만이 아닌 그 과정을 함께 떠올려 보면 오히려 애쓴 내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글 중에서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거기까지가 바로 최선이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이미 겪어봤기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거라고. 그리고 남는 장사다 라는 문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후회보다는 인정.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이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 해서 제시하는 인생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실전 치유 글쓰기 10단계. 1. 기질과 성격 이해하기. 2. 자기 연민 실천하기. 3. 후회와 자책감 놓아주기. 4. 시련을 연료로 쓰기. 5. 나의 선택을 인정하기. 6. 자긍심 드러내기. 7. 보통을 허락하기. 8. 취약성 수용하기. 9. 모호함 받아들이기. 10. 타인과 사랑으로 연결되기. 우리의 선택은 늘 최선이었다. 도저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거기까지가 바로 최선이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